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5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6.25 남침 73주년이 되는 오늘 우크라이나 전선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용병 와그너 그룹은 어제 새벽에 남부 러시아의 로스토프 군사기지를 점령하고 정광석화처럼 행동을 개시를 했습니다. 와그너 용병의 부대가 탱크, 장갑차, 대포를 싣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모스크바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약 한 20시간 만에 1000km를 돌파를 해가지고 현재 모스크바 남쪽 200km까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스크바가 함락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가운데서 극적으로 완전히 또 일어났습니다. 이 와그너 그룹의 수장으로 불리는 에브게니 프리고진은 1시간 전에 모스크바 남쪽 200km까지 진격시켰던 용병 부대를 회군시키기로 벨라루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 합의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공방전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되었으나 푸틴이 무장반란이라고 규정한 사태가 오래 끌 가능성이 있고 푸틴의 지도력에 치명상을 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와그너 그룹은 남부 군사도시 로스토프의 러시아 군사령부 등 군사시설을 점거한 직후에 모스크바를 향해서 북상시키던 이 병력이 중간 지점인 보로네즈도 점령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정규군으로부터 거의 저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군 헬기의 공격을 받거나 고속도로에 배치된 바르케이드를 치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무저항으로 하루에 1000km를 북진을 했다 이겁니다. 와그너 부대는 탱크, 대포 등 장비를 싣고 모스크바를 향해 고속도로를 질주를 했는데 정부군은 의미 있는 저항을 하지 못해 가지고 모스크바 남쪽 200km까지 진출을 했고 모스크바는 패닉 상태에 들어가서 월요일을 임시 휴일로 선포를 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하는 과정에 푸틴의 말하자면 부하처럼 되어 있는 지금 벨라루시아 대통령 루카셴코가 개입을 해가지고 일종의 중재를 한 거죠. 여기에 푸틴이 동의했다는 것은 푸틴이 지금 약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고진은 이게 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회군한 부대는 캠프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지금과 같은 반란 상태가 오래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푸틴이 지금 어제 반역으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금 약한 상황이냐 하면은 러시아 정규군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30만 내지 40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후방은 텅텅 비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역전의 용사들인 이 프로 군인 조직인 와그너 군대가 전격전을 벌이듯이 북상을 하니까 속수무책이 되어버린 겁니다. 후방이 뻥 뚫려 있다 이겁니다. 후방을 막고 있는 보안군이 있습니다. 러시안 내셔널 가드라는 이 보안군이 과연 용감하게 진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푸틴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단 멈춤,
일단 회군으로 일단 유혈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되었으나 치명상을 입은 푸틴이 과연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이 겁을 먹고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게 푸틴 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데 반격 작전의 범위를 대폭 늘려가지고 이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번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가 잘못된 거죠. 이번에 이 프리고진은 어제 반란을 선언하기 직전에 푸틴을 정면 공격했습니다. 즉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계산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거는 푸틴이 유대인인 젤렌스키를 나치 도당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징벌하러 간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상수를 들고 해방군으로 맞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침공작전을 펼쳤더니 우크라이나 국군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는데, 프리고진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위협도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침공을 했느냐. 이게 푸틴을 둘러싼 그 일종의 지배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배층이 사리 사욕을 탐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약탈해서 우크라이나의 부를 갈라먹기 위해서 한 것이다.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 라고 공격을 한 다음에 무장반란을 선언했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모욕을 당한 푸틴이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무장반란의 과정을 보면은 어제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한 100km를 총뿌리를 돌려가지고 로스토프로 진격을 해가지고 인구 100만이고 거기에 전선사령부가 있는 로스토프를 장악을 하고 군사시설을 점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규군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사실은 항복한 거죠. 그리고 북상하던 중에 보로네즈라는 중간 지점의 도시를 또 장악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정부군이 과연 반란군을 진압할 능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그런 상태에서 푸틴이 나와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은 결국 회군에 동의했다는 것은 푸틴의 치명적 약점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재자는 권위가 무너진다든지 약하게 보이면은 그 뒤부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비슷한 일이 91년 8월에 있었습니다. 1991년 8월에 당시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는 흑해로 휴양을 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반대하는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 군과 당이 작당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기도를 해가지고 모스크바를 장악했는데, 그때 옐친이 지도하는 민간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탱크 앞에 가가지고 저항을 하고 하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3일 만에 손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고립되어 있던 고르바초프가 모스크바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미 고르바초프에 대한 치명적 불신이 생기면서 결국 그해 말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는 길로 가는데, 그것과 그때의 고르바초프와 이번의 푸틴의 자꾸 겹쳐 보인다 이겁니다.
푸틴이 살려면은 피를 흘리더라도 신속하게 와그너 용병 집단의 반란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군하면은 이 와그너 용병 반란은 오래 가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혼내줬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와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은 어제 이게 쿠데타가 아니다. 우리는 정부군의 수뇌부, 즉 국방장관과 그 밑에 있는 합참의장을 바꾸는 걸 요구한다. 그들은 부패했다. 관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푸틴이 나와가지고 반란이라 선언하고 진압하겠다고 해놓고 회군하는 것을 뒤따라가가지고 공격하지도 안 하고 뻔히 지켜보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내전 상태가 항명 상태가 반란 상태가 오래 가는 거죠. 푸틴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비참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지금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푸틴, 늘 감싸고 있는 시진핑, 따라다니고 있는 김정은, 이런 자들이 푸틴의 몰락과 함께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될 때 한반도 상황도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이 마침 6.25 남침 73주년입니다. 6.25 남침도 소련이 김일성을 부추겨서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남침당한 이승만 대통령은 젤렌스키처럼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대사를 불러가지고 우리는 무기가 없으면 돌멩이와 몽둥이를 들고라도 싸울 것이다 라고 했고, truman 대통령은 그 개자식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거는 마적단 습격사건이라고 규정을 해서 유엔군이 도와주면서 우리가 살았던 그 73년 전의 6.25가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